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단원에서 사용하는 몇 개의 수학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분수입니다. 자, 이거 좀 적어주세요. 분수. 분수란 무엇일까인데 분수보다는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유리수. 자, 따라서 한번 적어보고요.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유리수예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배우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분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분모인 정수는 1이 될 수 있습니다. 1이어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1분의 정수, 즉 정수도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분수, 분수 표현이에요. 그리고 소수, 소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0.5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값이죠. 분수를 네. 사용해도 되고요. 분자를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편한 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오늘은 분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분수를 사용하냐면 기하 분수만 사용해요. 기하 분수. 왜냐하면 분수는 굉장히 편리한 수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값을 가지는 분수가 무수히 많아요.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모두 같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분수만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기하 분수의 정의는 분모와 분자의 분모와 분자 가로하자.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란 말을 한번 또 써보자. 서로소인 분수. 자, 여기서 서로소라는 말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걸 미리 한번 써보자.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를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하는데 이 서로소는 지금 5학년 수학을 공부할 때 알아둬도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소를 한번 볼게요. 서로소.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입니다. 이거를 서로소라고 부를게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 서로소. 공약수가 1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 3과 4. 공약수가 1뿐입니다. 5와 8. 공약수가 1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소가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서로소를 분수로 나타내면 기하분수가 되는 겁니다. 4분의 3, 8분의 5 등 기하분수가 되는 거예요. 기하분수, 서로소. 그래서 우리는 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 후에 서로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는 약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약분. 약분이란 말은 뭐냐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겁니다. 공약수로 나누는 것. 이것을 약분이라고 부를게요. 보통의 경우 약분은 기하분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약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2분의 3이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기하 분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만 있는 게 아니라 3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분모 분자를 3으로 약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4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약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할 통분을 볼게요. 통분은 두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것을 통분이라 합니다. 분모가 하나, 둘, 세 개여도 상관없는데요.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해요.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듭니다. 이때 요 같은 수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자, 같은 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두 분모의 곱. 그냥 단순히 두 분모의 곱으로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같이 만들 거예요. 최소 공배수. 우리는 여기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걸 연습할 겁니다. 주로 최소 공배수로 만들 거예요. 최소 공배수는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거고요. 자, 이 정도만 알면 이번 정도 우리 이제 이 단원을 공부할 때 필요한 개념들이고요. 이거를 노트에 정성껏 필기한 다음에 꼭 외워주세요. 유리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하분수, 서로소, 약분, 통분. 5학년, 6학년 과정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어떻게 다 적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학습부터 볼게. 자, 우리는 먼저 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분모가 같은 경우예요. 분모가 같은 경우의 덧셈은 공통분모 7,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합 2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7분의 6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대분수의 경우 덧셈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대분수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1번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더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요 식은 2 더하기 8분의 5 더하기 1 더하기 8분의 6과 같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끼리 모아서 요거는 이제 교한 법칙이라고 해요.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아요. 그래서 8분의 5와 1의 위치를 바꾸어서 더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8분의 5 더하기 8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결과는 자연수 부분의 합 3 그리고 8분의 분자의 합 11 이렇게. 자, 그런데 8분의 11도 가분수니까 얘를 다시 한번 3 더하기 1과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4와 8분의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만들어서 더하는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자,
첫 번째 가분수를 만들면 8분의 8이 16 더하기 5니까 21. 두 번째를 가분수를 만들면 8이는 8 더하기 6이니까 14. 이렇게. 공통 분모 쓰고요. 분자의 합 21 더하기 14. 그러면 8분의 35가 되네요. 그럼 8, 4, 32. 8분의 3 이렇게. 결과는 같죠? 그래서 대분수의 덧셈에서는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자연수끼리 더해서 자연수끼리 또는 소수끼리 따로따로 더해도 되고 가분수로 만들어서 더해도 되는데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거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좋아요. 혹시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 장면을 녹화본을 클래스룸에 올릴 테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필기를 못한 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뺄셈도 공통 분모를 쓴 다음에 분자의 뺄셈, 그래서 6분의 4.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하분수를 사용할 거예요. 기하분수. 그래서 6분의 4처럼 기하분수가 아닌 경우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기하분수 3분의 2 이렇게 기하분수로 표현해 주세요. 선생님? 음. 근데 이거 맞아요. 10에서 5를 빼면 5죠. 정신이 없네요. 6분의 5. 오케이. 잘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대분수 빼기 분수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합니다. 3분의 7 빼기 3분의 1로 바꾼 다음에 분모 3이고요. 그 다음에 7 빼기 1 분자의 뺄셈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분의 6이 되겠고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뺄셈. 자, 그 다음에 우리 통분이라는 개념 아까 배웠죠? 통분이라는 개념은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수. 이때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사용해 보자. 자, 분모 최소 공배수로.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볼래? 여기에 7과 5죠. 자, 이 7과 5는 서로소입니까? 공약수가 1뿐일까요? 7과 네. 5. 그렇지. 그렇게 판별하는 거야. 이렇게 분모가 서로소인 경우는 최소 공배수는 그냥 두 수의 곱이에요. 두 수의 곱. 자, 그래서 요거는 자, 7분의 3의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의 분모 분자에다가는 7을 곱하면 됩니다.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값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 결과는 자 35분의 15 35분의 7 이렇게 통분할 수 있다. 8과 6처럼 서로소가 아닌 경우는 우리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자. 자, 공약수가 2입니다. 짝수인 경우는 그냥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몫은 4와 3이 되겠고 중요한 거 4와 3처럼 서로소가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자, 서로소죠? 그러면 거꾸로 나눗셈 스탑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왼쪽의 공약수와 아래의 몫을 모두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퀄 2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8, 3, 24가 되는데
자, 이 최소 배수는 거꾸로 나눗셈으로 하면 편한 게 어떤 수를 곱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8에다가 3을 곱하면 24가 되고요. 6에다가 4를 곱하면 2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분모가 8인 8분의 7의 분모 분자에다가는 3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다가는 4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24분의 21, 24분의 20 이렇게 쓰면 됩니다. 통분을 설명해 있고요. 어때? 이것도 이해돼요?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분수의 크기 비교인데요. 우리가 통분을 하는 세 가지 경우 있어요. 자, 통분을 하는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드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덧셈이에요. 두 분수의 덧셈을 할 때, 두 번째가 뺄셈을 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크기 비교를 할 때. 크기 비교를 할 때 우리는 통분을 합니다.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든 다음에 크기 비교를 해요. 자, 이거는 당연히 크기 비교할 때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들면 분자만 가지고도 대소 비교,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분수의 덧셈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의 덧셈은 통분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분수의 덧셈에서 중요한 건 바로 통분이에요. 통분. 통분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분모를 곱하는 거. 자, 여기 써볼게요. 두 분모를 곱을 하는 거예요. 공통 분모. 그러니까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공통 분모라고 할 거예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분수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를 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건데요. 우리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모의 곱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커져요. 큰 수가 됩니다. 분모 분자 모두. 그러면 나중에 약분을 다시 해야 돼요. 약분하는 과정도 귀찮아요. 그래서 두 분모의 곱은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4분의 3과 6분의 5의 경우에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둘 다 짝수면 2로 나눠줘요. 자, 2와 3인 맞는데 2와 3은 서로 소지요? 자, 그러면 왼쪽의 공약수와 아래쪽에는 몫을 모두 곱한 수, 최소 공배수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는데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요? 라는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 대각선으로 이어주면 4분의 3의 분모 분자에다가는 3을 곱하고요.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다는 2를 곱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9 더하기 12분의 10. 분모가 같네요. 공통분모. 그럼 분자의 합 19. 다음에 대분수로 나타내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연습해보자. 자,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덧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자. 자, 매번 똑같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24.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할 거냐는 쉽다고 그랬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주면 돼요. 8분의 7에다가는 3을 곱하고 6분의 2에다가는 4를 곱합니다. 자, 4를 곱해요. 이렇게. 그래서 24분의 21 더하기 24분의 8. 공통분모 24니까 분자의 합 29. 1과 24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성공했나요? 네. 오케이. 아주 훌륭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돼요. 자,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 3번 보자. 자, 3번을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9와 12.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누면 되겠다. 3과 4는 서로소입니다. 멈추고, 자, 왼쪽의 공약수와 아래에 있는 몫을 모두 곱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면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분의 4에는 4를 곱하고요. 12분의 5에는 3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6분의 16 더하기 36분의 15. 자, 공통분모 36으로 했죠. 자, 그런 다음에는 36분의 분자의 합 16 더하기 15가 되고요. 36분의 31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하분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소인가요? 네. 간단해요.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대부분은. 근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멈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 똑같아요. 자, 이제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보자. 도겸이는 줄넘기를 어제는 5분의 2시간, 오늘은 3분의 1시간 동안 했답니다. 어제와 오늘 줄넘기를 한 시간은 모두, 그러니까 덧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씩을 쓰고요. 5와 3은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분모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5분의 6 더하기 15분의 5. 그러면 15분의 5 더하기 6, 11. 15와 11은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답은 15분의 11 시간. 답을 쓸 때는 이 단위를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인데 그러면 가장 큰 수를 골라야 되겠죠. 자, 뭐가 제일 클까? 어떤 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장 큰 또는 가장 작은처럼 크기 비교를 할 때도 원래는 통분을 합니다. 통분. 오케이? 그런 분수는 통분하는데 사실은 통분하는 것보다
그냥 분자를 분모로 간단하게 나누어 주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소수로 표현하는 게. 그러면 9분의 7이 제일 큽니다. 9분의 7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4분의 2는 분모와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0.5고요. 그 다음에 7분의 3은 3을 7로 나눠보세요. 이게 더 빨라요. 그러면 0.3이 되겠고 7, 3, 21, 7, 4, 28이 돼서 0.4 정도네요. 그죠? 7분의 3은 대략 0.4 얼마. 그러면 0.5가 커요? 0.4가 커요? 0.5가 크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수는 7분의 3. 7분의 3, 그 다음에 9분의 7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더 빨라요. 분수 그대로 두고 통분하는 것보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대략적인 값을 구하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큰 수 9분의 7과 더하기 가장 작은 수 7분의 3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9와 7은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모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결과는 9, 7의 63분의 49 더하기 63분의 27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통분모 63, 분자 더하기 분모는 76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대분수 1과 63분의 1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